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섭취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입니다. 바다로 흘러든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가 잘게 쪼개져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먹이사슬을 거쳐 우리 밥상에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플라스틱 문제 심각하다는 거 이제는 모르는 사람 없지만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어떤 플라스틱이 그렇게 많이 쓰이고 그렇게 많이 버려지고 있는 걸까요? 또 커피 나오지, 라면 봉다리 나오지, 과자 봉다리 나오지, 막 그래요. 봉다리 들어있는 거 알지? 뭐냐, 김. 이게 들어있는 거. 공통점은 식품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완전 썩어버리지 않은. 실제로 지난 6월 세계 10여 개국이 참여한 국제 공동연구팀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면밀히 조사해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어업 등 바다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전체의 22%가량이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육지에서 흘러들어온 플라스틱 쓰레기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음식을 담는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그릇, 생수병 같은 페트병류, 과자 봉지 같은 포장지 등 식품 포장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전체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는데요. 실제로도 우리가 소비하는 플라스틱 중에는 식품 제조사로부터 나오는 양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크랩 팀원들이 하루 동안 사용한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를 모아서 분류해봤는데요. 인터넷 쇼핑하고 받은 택배 포장 비닐이나 화장품, 마스크 등 위생 관련 용품, 인공 눈물이나 알약 같은 의약품도 있었지만요. 압도적으로 많았던 건 역시 식품 관련 쓰레기였습니다. 특히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간식류는 개별 포장이 되어 있거나 2중, 3중으로 포장된 경우가 많았고요. 음료수는 본 용기 말고도 병뚜껑이나 비닐로 된 라벨 또는 빨대가 함께 달려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침 그린피스가 최근 약 2,600명을 대상으로 비슷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시민들이 일주일 동안 집에서 어떤 플라스틱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일종의 가계부를 작성해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조사 결과 식품 제조사로부터 나온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은 전체의 약 78%를 차지했습니다. 배출된 쓰레기가 거의 다 식품인 것 같아요. 한 80~90%는 되지 않을까. 가끔 옷 사고 책 사고 이럴 때 포장되는 비닐이 몇 개 있긴 한데 실생활에서 매일매일 쓰게 되는 건 거의 다 식품이더라고요. 식품의 플라스틱 포장은 매일 소비하기 때문에 그 양이 상당한 데다가 필요 이상으로 포장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한 개씩은 살 수가 없어요. 한 개씩 라면 사는 건 편의점 말고는 이제 할 수가 없죠. 4개, 5개씩 다시 한번 큰 봉지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지가 없이 5개를 사야 되고 김치볶음밥을 한 번 했었는데 맛살 같은 거는 대게로 포장돼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 또 다 나오고 야채 같은 것도 비닐에 들어있는 것뿐 아니라 트레이도 있는 경우도 많고요. 생수병 같은 것만 해도 뚜껑 있고 본체 있고 앞에 라벨 있잖아요. 생수병처럼 복합적인 재질로 이루어진 플라스틱은 재활용 분리 배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라벨을 떼고 재질별로 잘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고 조금씩 알려지고 있지만 분리수거장에 가면 여전히 제대로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일반 쓰레기로 처리되기 일쑤입니다. 시민들께서 열심히 분리수거를 해주시지만 실질 물질 재활용은 20에서 30%대밖에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은 이제 재활용하면 다운사이클이 되는데 재활용해도 그게 결국 질 낮은 플라스틱으로 사용됩니다. 재활용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고 결국 수도꼭지부터 잠궈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 자체를 최대한 줄여야 되고 재활용을 잘하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애초에 플라스틱 사용량 자체를 줄여 쓰레기를 만들지 말자는 제로웨이스트가 주목받는 이유죠. 제로웨이스트 실천 방법으로는 일회용 커피잔 대신 텀블러 쓰는 것 정도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할 때도 직접 용기를 가지고 가서 받아온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 가장 큰 냄비를 하나 들고 가서 칼국수 집을 갔는데 살짝 부끄럽긴 했는데 냄비 들고 가서 담아와서 잘 먹었죠. 다회용 용기를 가지고 가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편리함을 거부할 용기도 함께 낸다는 뜻에서 용기내 챌린지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SNS에서는 이미 3만 번 넘게 언급됐고 연예인들도 인증샷을 올렸죠. 내밀었을 때 그거 안 돼요, 그렇게 못 해줘요 라는 집은 거의 없었거든요. 대부분이 흔쾌히 해주고 많이 주시려고 하시고 그러셨어요. 불편하지는 않으셨어요? 갖고 와서 먹으면 설거지도 해야 되고 조금 귀찮긴 한데 그냥 기분은 더 좋아지죠. 그래도 쓰레기 하나 줄였다 이런. 한편 이번 그린피스의 플라스틱 리서치 결과는 보고서 형태로 발행되어 식품 제조사 등 국내 기업들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데 쓰인다고 해요.
조금은 우려되는 점도 있다는데요. 이런 조사가 있었는지조차도 모를 거거든요. 실천을 하는 사람 1000명이 모여서 조사를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실제는 이거보다 더 심각하다는 뜻이죠. 훨씬 더 심각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업을 향한 친환경적 요구는 조금씩 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도 환경단체의 요구에 따라 식품제조사 7곳이 자사제품에 포함된 플라스틱 트레이를 없애겠다고 발표했죠. 명절 때마다 선물 세트 과대 포장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온 결과 지난 추석에는 플라스틱 포장을 완전히 없애고 종이로만 포장한 선물 세트가 여러 곳에서 나오기도 했다는데요. 앞으로 이런 반가운 소식이 자주 들리길 바라면서 크랩도 오늘부터 용기 한번 내보겠습니다. 혹시 여기도 가능할까?